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건조기후는 원래 건조기후는 여러분 연 강수량이 500ml가 안 되면 건조기후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 500의 반, 250ml도 안 되면 사막기후, 250은 넘지만 500이 넘지 않을 때 우리는 스텝기후 또는 초원기후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연 강수량이 250ml 미만으로 풀조차 자라지 못하는 기억에 들어갈 말 사막기후가 되겠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250에서 500ml 미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짧은 풀 정도는 자랄 수 있다. 스텝기후 또는 여러분 초원기후라고 쓰셔도 정답입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건조기후와 건조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조기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오려면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뭐죠? 상승기류하고 습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조기후가 나타난다는 건 상승기류가 없거나 습기가 없거나. 그죠? 1번 주로 난류가 흐르는 해안지역. 난류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의 평균 온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도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난류가 아니라 건조기후가 되려면 한류가 돼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안 생긴다 그랬어요. 1번 틀렸고. 전체 사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사막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암석 사막이 돌로 구성된 사막이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강수량이 적지만 증발량도 적어. 이 부분이 틀렸어요. 건조기후에서는 비도 적게 오지만 또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증발량도 많죠. 그래서 비가 적게 오고 증발량이 많고 그래서 건조하게 느껴지겠죠. 한번 틀렸습니다.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ml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사막기후가 아니라 스텝기후. 그리고 250도 안 되면 사막기후. 자, 그럼 이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남북 회기선이 지나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큰 사막들이 이 남회기선, 북회기선에 걸쳐져 있다. 이거 지도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B 기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강수량을 보시면 둘 다 비가 굉장히 적게 오죠. 근데 A가 훨씬 더 적게 오는 거 알 수 있어요. A가 사막 기후고 B가 스텝 기후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건조 기후 그래프를 볼 때 온도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툰드라 기후도 너무 춥기 때문에 사실 강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만 보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툰드라도 툰드라 기후 그래프인데 건조 기후라고 잘못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툰드라에서 나타날 수 없는 기온 그래프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막 기후, 스텝 기후다. 자,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A 지역은 사막 기후인데 초원이 분포할 수 없겠죠. A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사막 지역이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B 기후는 아까 스텝 기후였는데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아니죠, 여러분. 건조 기후는 한류가 흐르는 해안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B 지역에서는 여러분 벼농사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텝이든 사막 기후든 이 정도의 강수량 가지고는 벼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 모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할 수가 없죠. 전혀 유리하지 않아서 비가 너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맞게 이야기한 것 3번에 2번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아까랑 연결되는 문제네요. AB 기후가 나타나는 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모습에 대해서 옳은 것은 우리 아까 A가 사막이었고요, 여러분. B가 스텝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A 기후 지역은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벽이 얇고 창문이 크지 않죠. 여러분 사막 기후에서는 건조 기후에서는 일교차가 크다 그랬어요. 낮에 더울 땐 덥고 또 밤에는 그 온도가 내려가는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교차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벽을 두껍고 창문이 작게
그런 가옥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A기후 지역, 사막기후 지역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이용하여 흙집이나 흙벽 돌집을 짓는다. 니은 맞는 얘기 되겠고요. 이동식 화둔농업 건조기후가 아니라 열대우림 지역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틀렸습니다. 비기후 지역, 스텝기후 지역에서는 가축을 이끌고, 왜냐면은 풀 정도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강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한다는 거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사막기후 주변에 나타난다. 여러분, 스텝기후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사막기후 주변으로 스텝기후 초원기후가 나타나요. 강수량이 사막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봐도 스텝기후 초원기후가 되겠네요. 짧은 여름 동안 이끼류가 자란다. 여러분, 이거 툰드라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틀렸고요. 짧은 풀로 이루어진 초원지대가 형성된다. 스텝기후와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식생이 거의 자라지 못하고 선인장과 가시덤불, 이거 사막기후에 대한 설명이겠죠. 건기에는 풀이 말라 황량해지며, 그렇죠. 스텝기후가 비가 사막기후보다는 조금 더 오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확연히 안 오는 또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풀이 마르고 들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이것도 역시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도는 여기서 어디를 봐주시면 되냐면 일단 건조기후죠. 건조기후예요. 그래서 연하게 색칠된 곳이 사막기후고 사막기후 주변으로 조금 더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곳이 스텝기후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연하게 색칠되어 있는 곳이 안쪽에 사막기후고 사막기후를 둘러싼 이 바깥쪽 진하게 색칠된 곳이 스텝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보시면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상승 기류가 잘 안 생기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회기선 부근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통해서도 건조기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막기후든 스텝기후든 이 지역에서 발달한 농목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벼농사 되겠죠. 벼농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유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초원기후에서 초식동물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하는 생활 했었고요. 관계농업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관계수로, 지하수를 필요한 것까지 끌어오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짓는 농업이었고, 오아시스 농업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기업적 목축업은 여러분 뭐 모든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요 지역. 우리 저기 뭐죠? 기억이 안 나니 갑자기. 오스트레일리아와 그다음에 이쪽에 그 아메리카 대륙 있는 쪽에서 또 이런 기업적인 목축업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는 해요.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과서 45 쪽에 또 관련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봐 주시면 되고 가장 불가능한 거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사막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지붕이 굉장히 평평하죠. 왜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붕에 경사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벽이 두껍고 창문은 이렇게 작은 거 보이시죠? 일교차.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일교차의 영향을 적게 받고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지붕에 경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에서 바닥이 띄어져 있지도 않죠. 이거 열대기후 얘기고 쉽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다. 이거 이동식 가옥이니까 뭐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과 관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 그다음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 흙 사용할 거가 우리가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8번 건조 지역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공수로를 건설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던 지역이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극복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수로를 건설하였다. 대규모 관계농업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만큼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전에는 풀을 찾아서 가축들을 이끌고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정착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고요. 교통수단도 인제 현대화됐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이제 이런 뭐 낙타를 타고 다녔다면 이제는 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자원 고갈 이 건조기후 지역 특히 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요 석유자원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것만 믿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태양에너지 개발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조기후는 태양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네. 해가 떠 있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런 거를 육성하기에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석유 자원의 개발로 산업화가 급격히 숲이 여러분 숲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건조 기후에 숲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가축이가 물과 풀을 먹이기 위해 짧은 우기 동안 형성된 풀밭을 찾아 이동한다. 여러분 무슨 기후입니까? 스텝 기후, 초원 기후, 유목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동식 화전 농업 관련 없고요.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 우리 몽골에서 게르라고 불리는 그런 전통 가옥을 수업 시간에 본 적이 있어요. 봤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키우는 소, 양, 염소 이런 초식 동물들의 고기, 젖, 유제품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주식이 됩니다. 여러분 9번의 리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텝기후의 사람들도 가축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툰드라에서도 슬록의 가죽으로 또 옷을 만들어 입기 때문에 툰드라를 얘기하는 건지 스탑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그냥 리을은 아예 이 부분 리을 보기 자체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맞는 답은 니은, 디귿 한정하고 리을은 여러분 삭제. 사실 요 부분만 있으면 가축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이 부분만 있으면 스텝 기후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리을은 삭제를 하고 10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의 기후 그래프 보시면은 비가 적게 오네요.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여러분 기온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기온 그래프 보면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지금 뭐 영하 25도 근처에 있어요. 아, 여기 비가 안 오는 곳은 추워서 안 오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 그래프는 툰드라 기후 그래프예요. 툰드라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가장 따뜻한 달에도 10도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한대 기후죠. 이제 한대 기후도 1년 내내 0도가 안 되는 빙설 기후가 있고요. 짧은 여름에 잠깐 0도 이상이 되는, 그렇지만 10도는 넘지 않는 짧은 여름이 있으면 툰드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장 따뜻한 달에 10도를 넘지 않으니까 일단 한대 기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6, 7, 8, 9 요렇게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잠깐 0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툰드라 기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툰드라 기후 그래프 보는 방법 잘 기억을 해 둘게요. 기온이 낮아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맞는 답 1번에 나왔네요. 여름철에는 극야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백야 현상이죠. 해가 밤에도 계속 떠 있는 현상. 극야 현상은 겨울에 해가 뜨지 않는 현상. 그죠?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고요. 강수량이 적어 풀조차 자라지 못한다. 강수량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추워서. 추운 게 문제죠. 땅속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땅속에는 이제 우리 땅속에는 영구 동토층 1년 내내 꽝꽝 얼어 있는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지표면은 요때 잠깐 녹기도 하지만 이제 토양 아래층 조금 깊이가 내려가면 영구동토층이라는 데가 있다 그랬죠.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는 빙설기후입니다. 항상 0도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툰드라에서는 짧은 여름 기간에는 잠깐 눈과 얼음이 녹죠. 지표면에서.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기후 그래프 한번 볼게요. 비가 안 오네 건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비가 안 오는데 기온 그래프도 같이 봐줘야 돼요. 기온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 어이구 영하 30도 근처에 있잖아요. 이것은
추워서 비가 안 오는 기후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름 동안에 잠깐 0도 이상, 물론 10도는 넘지 않는 무슨 기후? 툰드라 기후입니다. 자,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이거 앞에서 본 거지만 이건 빙설기후라 그랬어요. 1년 내내 0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바로 1번 나왔네요. 1번. 2-3개월 동안 영상 0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봤죠. 1년 중 겨울이 길고 매우 춥고 여름이 짧다. 맞는 얘기.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 선생님 여기 영하 40도. 여러분 이거는 한 달의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하루 기온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 10도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게 말한 것은 1번이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북극권인 거 보이시죠? 무슨 기후다? 툰드라 기후예요. 그래서 지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고위도 지역이고 북극 주변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툰드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4번이 되겠어요. 목초지의 확대, 사막화, 초원의 모습 이거는 건조 기후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 툰드라 기후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요 위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3번을 볼게요. 13번은 여러분 여기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번 지도에 나와 있는 걸 말로 쓴 거예요. 이 12번 지도에 있는 것을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린란드 주변이다. 북극해를 둘러싼 대륙의 북부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기후 뭐죠? 툰드라. 강수량이 적은 거는 맞아요. 왜? 너무 추워서 비가 잘 안 와요. 계속 공기가 아래 하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표가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강수량은 적지만 또 증발량도 적어요. 기온이 높아야지 수분이 증발이 되는데 기온이 낮으니까 증발량도 낮거든.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굉장히 다습하게, 지표가 다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지표가 건조하잖아요. 선생님이 그 냉동실,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때의 느낌. 건조하지 않죠, 여러분. 니은 기온의 연교차가 그러면 타이가 여러분 이거는 냉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침엽수림 지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년 내내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이 지하에 있죠. 지표면은 짧은 여름 동안 잠깐 녹기도 하지만 그래서 맞는 답 디글리의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이 집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지었더니 이제 추우니까 집 안에서 난방을 할 거 아니에요. 난방도 하고 또 툰드라 기후 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0도 이상 올라오는 때가 생기면서 집 표면이 녹으면서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난방열이나 또 여름철 0도 이상 되는 그런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집을 툰드라 기후에서 집 표면에 바로 지으면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균열되고 붕괴되는 문제를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집을 지을 때 자갈이나 콘크리트를 깔아서 난방열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방법 또는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세워서 아예 지을 때 영구 동토층까지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다 지으면 여기 아랫부분이 녹든지 물렁물렁해지든지 상관없이 집이 이렇게 잘 고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시설은 이제 송유관이라고 해서 석유를 이동시키는 관이에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석유관을 지표면에서 조금 높게 띄어. 왜 이렇게 지을까요? 진짜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죠? 이유는 5번이죠. 그러니까 14번의 내용과 사실은 같은 현상이에요. 여름철에 땅이 녹아. 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붕괴되고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구 동토층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짓는다. 15번에 5번입니다.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곳,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의 환경 변화에 대한 공통점 찾아보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기후의 변화로 거주가 불리해졌다? 원래 불리했어요. 원래 불리했고 변홍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닌 것 같아요. 자원이 고갈되어?
아니죠. 인제 여기는 사실 사람이 살기에 불리한 조건이어서 사람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리한 조건이어서 어 적합하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 자원을 개발하면서 그 자원 개발로 인한 직업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어떤 먹고 살 방법들이 좀 생기면서 더 오히려 모여들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요건 약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번 자원이 개발되면서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1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툰드라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학생이 적은 감상문입니다. 툰드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걸 찾으면 되겠네요. 툰드라는 기온이 너무 낮아 식생이 아예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짧은 여름 동안에는 월 평균 기온이 0도 이상 올라서, 물론 10도는 넘지 않는 거죠. 툰드라니까. 그래서 지표면이 녹으면서 풀이나 이끼류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먹는다? 야생 술록의 무리의 먹이가 된다. 그다음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술록이나 개가 끄는 썰매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 미음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공부한 거죠. 미음은 툰드라가 아니라 열대우림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미음을 틀리지 않고 똑바로 썼으면 아마 뭐 날고기, 날생선 이야기가 나왔겠죠? 섭취. 섭취를 하더라. 왜죠, 여러분? 이 지역이 너무 춥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무기질이나 뭐 비타민,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 생식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네, 우리 기후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